아버님, 죄송하지만 저도 한계예요. 애들은 저한테 왜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방을 못 쓰냐고 따지고 남편은 매일 야근에 지쳐 들어와요. 아버지, 저희도 요즘 여유가 없어요. 애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정말 빠듯해요. 그래서 아버지께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덕수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는 동안 손을 가만히 무릎 위에 얹고 있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것을 감추려 애쓰지는 않았다. 그저 듣고 있을 뿐이었다. 말을 하려다가 삼켰다. 입안에서 맴도는 말은 결국 목구멍 어디쯤에서 멈춰섰다. 거실 소파는 늘 손자들이 사용했다. 덕수가 앉으려 하면 아이들은 조금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비켜줬다. 덕수는 그 표정을 보며 차라리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 구석, 작은 의자 하나가 덕수의 자리였다. 밥상은 2번 차려졌다. 먼저 손자들이 먹고 그 다음 며느리와 아들이 먹었다. 덕수는 그 후에 남은 반찬으로 밥을 먹었다. 처음엔 가족이 많으니 당연하지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덕수는 깨달았다. 이건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였다. 아들 성우는 요즘 덕수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다. 말을 걸어도 네, 네 하며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예전엔 그래도 주말이면 함께 산책이라도 나갔다. 이제는 그마저 없었다. 성우는 주말에도 골프를 나가거나 회사 동료들을 만났다. 일 때문에 바쁘다는 걸 덕수도 이해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외롭지 않은 것은 달랐다. 며느리는 덕수에게 친절했다. 표면적으로는 아버님, 물 드릴까요? 아버님, 이거 드세요. 하지만 그 말투는 어딘가 형식적이었다. 며느리도 며느리 나름대로 힘들다는 걸 덕수는 알았다. 육아와 살림,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녁 식탁에서 성우가 물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덕수는 대답하려 했지만 성우는 이미 휴대폰 알림을 확인하고 있었다. 급한 업무 연락인 듯했다. 덕수는 괜찮다고 짧게 말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되면 덕수는 작은 방에 누웠다. 원래 그 방은 창고였다. 이사 온 뒤 급하게 침대 하나를 들여놓았다. 벽엔 페인트 자국이 남아 있었고 창문은 작아서 환기가 잘 되지 않았다. 덕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식구가 많으니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비는 느낌은 어쩔 수 없었다. 어느 날 아침 덕수는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커피를 끓였다. 오랜만에 마시는 커피였다.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아버님, 그 커피는 성우가 특별히 사온 거라서요. 다른 거 드시면 안 될까요? 덕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아, 그랬구나. 미안하다. 덕수는 그날부터 커피를 끓이지 않았다. 물만 마셨다. 냉장고를 열 때도 조심스러웠다. 뭘 먹어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결국 아무것도 꺼내지 않게 됐다. 배가 고프면 참았다. 혹은 방에 몰래 사다 둔 과자를 조금씩 먹었다. 성우는 요즘 늦게 들어왔다. 야근이 잦아졌다고 했다. 집에 와서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거실을 지나쳐 방으로 들어가며 아버지, 먼저 주무세요라는 말만 남겼다. 덕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무언가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피곤해 보이는 아들을 붙잡을 수 없었다. 손자들은 덕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긴 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다. 학원 스케줄이 빡빡했다.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 바빴다. 덕수가 말을 걸면 예의는 지키며 대답했지만 곧 방으로 들어가 숙제를 했다. 어느 주말 덕수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며느리가 청소기를 들고 나타났다. 아버님, 죄송한데 잠깐만 비켜주시겠어요? 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며느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금방 끝날게요. 덕수는 복도에 서서 청소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밤마다 덕수는 아내를 떠올렸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아내는 강했다. 며느리에게도 아들에게도 할 말은 했다. 하지만 아내는 2년 전 세상을 떠났다. 덕수는 그때부터 혼자였다. 아들 집으로 온 것도 혼자 살기엔 외로웠기 때문이다. 성우가 어느 날 덕수를 불렀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해요. 덕수는 거실로 나갔다. 성우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며느리도 옆에 있었다. 둘 다 진지한 표정이었다. 덕수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성우가 말했다. 아버지, 사실은요 말끝을 흐렸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요즘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시골에 괜찮은 집이 하나 있어요.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공기도 좋고 조용한 곳이에요. 아버지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서요. 그곳에서 좀 쉬시면 어떨까 해서요. 덕수는 아들의 눈을 봤다. 아들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미안함이 가득했다. 덕수는 천천히 물었다. 너희가 힘들구나. 성우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아버지. 덕수는 잠시 생각했다. 아들도 아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경제적 부담, 좁은 집, 바쁜 일상. 모든 게 버거웠을 것이다. 알았다. 그곳이 어디냐? 성우가 조금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다. 시골이에요. 조용하고 아버지께서 편히 쉬실 수 있는 곳이에요.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날 밤 덕수는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가지 몇 벌, 책 2권, 아내 사진. 그게 전부였다. 덕수는 가방을 닫으며 생각했다. 새로운 곳이겠지. 어떤 곳일까? 성우는 아침 일찍 차를 몰았다. 조수석에 덕수가 앉아 있었다. 차 안은 조용했다. 성우가 라디오를 켜려다 말고 덕수를 힐끗 쳐다봤다. 아버지, 음악 들으실래요? 덕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조용한 게 좋구나. 도시가 점점 멀어졌다. 빌딩이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다. 하늘이 넓어졌다. 덕수는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다. 오랜만에 보는 시골이네. 2시간쯤 달렸을까? 차는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길이 시작됐다. 차가 덜컹거렸다. 성우가 말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길이 좀 험해서 죄송해요. 길 끝에 집 한 채가 보였다. 낡았지만 정겨운 기와집이었다. 담장은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지만 마당은 넓었다. 성우가 차를 세웠다. 다 왔어요. 덕수는 차에서 내렸다. 공기가 달랐다. 흙 냄새, 풀 냄새가 났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나쁘지 않았다. 성우가 짐을 들고 대문을 열었다. 덕수는 천천히 따라 들어갔다. 마당은 생각보다 넓었다. 한쪽엔 우물이 있었고 다른 쪽엔 장작이 쌓여 있었다. 집은 단층이었다. 방 2개,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간단한 구조였다. 성우가 짐을 방에 내려놓았다. 아버지, 여기서 푹 쉬세요. 건강도 챙기시고. 덕수는 방을 둘러봤다. 이불이 깔려 있었고 작은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다.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어왔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성우가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에 먹을 거 넉넉히 넣어뒀어요. 쌀도 있고요. 근처에 작은 가게도 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사드세요. 말하면서 지갑을 꺼냈다. 넉넉한 금액의 지폐를 책상 위에 놓았다. 이거 쓰세요.
부족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올게요. 그때 필요한 거 말씀하시고요. 전화도 자주 드릴게요. 성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걱정 마라. 성우가 떠나려 할 때 덕수가 물었다. 여긴 원래 누가 살았나? 성우가 잠깐 멈췄다. 친척 어른이 쓰시던 곳인데 지금은 비어 있어서요. 제가 깨끗하게 정리해뒀어요. 성우가 문을 나섰다. 덕수는 마당까지 따라 나갔다. 성우가 차에 올라탔다. 창문을 내렸다. 아버지, 불편한 거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제 잘못이에요.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덕수는 손을 저었다. 아니다. 너도 힘든 거 안다. 여기서 좀 쉬다 갈게. 성우의 눈가가 붉어졌다. 죄송해요, 아버지. 덕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하지 마라. 이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다. 차가 출발했다. 먼지가 일었다. 덕수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성우도 백미러로 계속 손을 흔들며 멀어졌다. 차가 사라진 뒤 덕수는 마당에 혼자 남았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떨어졌다. 덕수는 주위를 둘러봤다. 집 뒤로 산이 보였다. 앞으로는 논이 펼쳐져 있었다. 고요했다. 덕수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부엌을 살폈다.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 계란, 우유 여러 반찬이 가득했다. 성우가 신경 써서 준비한 게 보였다. 쌀통엔 쌀이 가득 차 있었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하늘이 넓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덕수는 생각했다.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 저녁이 됐다. 덕수는 밥을 지었다. 오랜만에 혼자 하는 요리였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밥솥을 켰다. 밥이 지어지는 동안 김치를 꺼내고 계란을 삶았다. 간단한 저녁이었지만 정성스러웠다. 밥을 먹으면서 덕수는 깨달았다. 이곳에선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됐다. 천천히 먹을 수 있었다.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었다. 그게 조금 위안이 됐다. 밤이 됐다. 전기가 들어왔다. 전등을 켰다. 밝았다. 덕수는 이불을 펴고 누웠다. 천장을 봤다. 나무 천장이었다. 옛날 집 같았다. 어릴 적 고향집이 생각났다. 잠이 오지 않았다. 너무 조용했다. 하지만 싫지는 않았다. 덕수는 눈을 감았다. 천천히 잠이 왔다. 다음 날 아침 덕수는 일찍 일어났다. 창문을 열었다. 새소리가 들렸다. 공기가 차가웠다. 상쾌했다. 덕수는 마당으로 나갔다. 이슬이 내려 있었다. 잔디가 젖어 있었다. 마당을 한 바퀴 돌았다. 우물로 갔다. 우물을 들여다봤다. 물이 맑았다. 덕수는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렸다. 차가웠다. 세수를 했다. 상쾌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덕수는 돌아봤다. 나이든 남자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고 있었다. 허리가 조금 굽었지만 얼굴엔 미소가 있었다. 남자가 대문 앞에 섰다. 새로 오셨구만요. 덕수는 고개를 숙였다. 예, 어제 왔습니다. 남자가 활짝 웃었다. 반갑습니다. 저는 최만복이라고 합니다. 저 너머 집에 살아요. 손으로 어딘가를 가리켰다. 덕수는 그쪽을 봤다. 멀리 지붕 하나가 보였다. 이덕수입니다. 만복이 대문 안으로 들어왔다. 마당을 둘러봤다. 잡초가 좀 있네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덕수는 손을 저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제가 하겠습니다.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여긴 이웃이 귀하니까 서로 도우며 살아요. 만복이 덧붙였다. 여기 사시는 분들, 다들 자기 삶을 정리하러 오신 분들이에요. 조용히 쉬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곳이죠. 덕수는 만복을 봤다. 만복은 따뜻하게 웃었다. 저도 그렇고, 이제 당신도 그렇고, 환영합니다. 만복이 떠난 뒤 덕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새로운 시작.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덕수는 집을 봤다. 이곳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복이 떠난 뒤 덕수는 마당 한쪽에 쭈그리고 앉았다.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손이 흙을 만졌다. 오랜만에 감촉이었다. 젊었을 땐 농사를 지었다. 손에 흙이 묻는 게 일상이었다. 도시로 이사 온 뒤론 흙을 만질 일이 없었다. 이제 다시 흙을 만진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다. 잡초는 뿌리가 깊었다. 쉽게 뽑히지 않았다. 덕수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당겼다. 뿌리가 뽑히면서 흙이 함께 올라왔다. 조금씩 조금씩 잡초가 줄어들었다. 1시간쯤 지나자 허리가 뻐근했다. 덕수는 일어나 허리를 폈다. 기분이 좋았다. 집 안으로 들어가 물을 마셨다. 목이 말랐다. 물이 시원했다. 덕수는 방으로 가서 가방을 열었다. 아내 사진을 꺼냈다. 액자에 담긴 사진이었다. 아내가 웃고 있었다. 덕수는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다. 여보, 새로운 곳에 왔소. 한번 살아봅시다. 점심시간이 됐다. 덕수는 간단히 라면을 끓였다. 계란을 넣고 파를 썰어 넣었다. 라면이 익는 동안 밖을 봤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그림자가 짧았다. 라면을 먹으면서 덕수는 생각했다. 여기서 뭘 하며 살까? 천천히 찾아보자. 식사 후 덕수는 집 주변을 돌아보기로 했다. 대문을 나섰다. 길은 비포장이었다. 흙길이었다. 걷기에 좋았다. 천천히 걸었다. 길 양옆으로 논이 펼쳐져 있었다. 벼가 바람에 흔들렸다. 평화로웠다. 한참을 걷자 작은 가게가 보였다. 간판도 없는 가게였다. 그냥 집처럼 보였다. 하지만 문 앞에 음료수 냉장고가 놓여 있었다. 덕수는 들어갔다. 안엔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다. TV를 보고 계셨다. 덕수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돌아봤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구만. 할머니는 일어나 덕수를 맞았다.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덕수는 둘러봤다. 가게엔 기본적인 것들이 있었다. 라면, 음료수, 과자, 생필품. 라면 몇 개 하고 계란 한 판 주세요. 할머니가 물건을 챙겨줬다. 덕수는 돈을 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물었다. 어디 사세요? 덕수가 대답했다. 산 너머 기와집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거기. 조용하고 좋은 곳이지. 덕수는 웃었다. 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가끔 내려오세요. 이야기라도 나누고 가시고요. 덕수는 그럴게요라고 대답하고 가게를 나왔다. 다시 걸었다. 짐이 조금 무거웠지만 괜찮았다. 천천히 걸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해가 기울고 있었다. 그림자가 길어졌다. 저녁을 준비했다. 밥을 짓고 계란을 풀어 붙였다. 간단한 식사였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편했다. 자기 속도대로 먹을 수 있었다. 밥을 먹다가 라디오가 생각났다. 덕수는 짐 속에서 작은 라디오를 꺼냈다. 오래된 라디오였다. 아내가 쓰던 것이었다. 건전지를 넣고 켰다. 지지직 소리가 났다. 주파수를 맞췄다. 음악이 흘러나왔다. 옛날 노래였다. 덕수는 라디오를 켜둔 채 밥을 먹었다. 집이 조금 덜 조용해졌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다. 물이 차가웠다. 손이 시렸다. 하지만 덕수는 천천히 정성스럽게 그릇을 닦았다. 하나하나 깨끗이 헹궜다. 설거지를 끝내고 손을 닦았다. 밤이 됐다. 덕수는 마당에 나가 하늘을 봤다. 별이 많았다. 도시에선 볼 수 없던 별들이었다. 은하수도 보였다. 덕수는 한참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름다웠다. 별이 반짝였다.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펴고 누웠다. 라디오는 여전히 틀어져 있었다. 누군가 사연을 읽고 있었다. 부부가 함께 노년을 보내는 이야기였다. 서로를 의지하며 사는 이야기. 덕수는 라디오를 들으며 아내를 떠올렸다. 아내가 있었다면 이곳도 외롭지 않았을 것이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였다. 덕수는 눈을 감았다. 노래가 귓가에 맴돌았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덕수는 천천히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덕수는 일찍 일어났다. 어제보다 일찍이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 덕수는 세수를 하고 밖으로 나갔다. 동이 트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덕수는 마당에 서서 해가 뜨는 걸 봤다. 해가 천천히 떠올랐다. 빛이 퍼졌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만복이 다시 찾아왔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다. 덕수는 대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만복이 웃었다. 아침은 드셨어요? 덕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만복이 손에 든 것을 내밀었다. 우리 집 텃밭에서 딴 거예요. 드세요. 토마토와 오이였다. 싱싱했다. 덕수는 받았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 만복이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나눠 먹으려고 키우는 거예요. 가끔 제가 들를게요. 저도 말벗이 필요해서요.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았다. 만복이 말했다. 여긴 처음엔 적응하기 어려울 거예요. 너무 조용해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조용함이 좋아져요.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덕수가 물었다. 여기 얼마나 사셨습니까? 만복이 대답했다. 3년 됐어요. 저도 처음엔 막막했어요.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하지만 이제는 이게 제 삶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만복이 일어섰다. 전 이만 가볼게요. 또 올게요. 덕수도 일어섰다. 고맙습니다. 만복이 손을 흔들며 떠났다. 덕수는 토마토를 봤다. 빨갛게 익었다. 하나를 따서 물에 씻어 먹었다. 달았다. 정말 맛있었다. 덕수는 하루를 라디오와 함께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라디오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 경제, 사회. 덕수는 귀 기울여 들었다.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였다. 라디오 진행자의 목소리가 익숙해졌다. 매일 아침 같은 목소리를 들으니 마치 친구 같았다. 덕수는 가끔 라디오에 답하듯 혼잣말을 했다. 그렇지, 그것도 방법이네. 혼잣말이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라디오를 들었다. 음악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옛날 노래들이 흘러나왔다. 덕수가 젊었을 때 듣던 노래들. 가사가 기억났다. 덕수는 작게 따라 불렀다. 목소리가 쉬었지만 괜찮았다. 노래는 덕수를 과거로 데려갔다. 좋은 추억들로. 식사 후 덕수는 마당 정리를 계속했다. 잡초를 뽑고 낙엽을 쓸었다. 일하는 동안에도 라디오 소리가 들렸다. 창문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라디오 소리와 바람 소리가 섞였다. 덕수는 그 소리들 속에서 일했다. 기분이 좋았다. 점심 무렵 덕수는 땀을 닦으며 쉬었다.
마당 한쪽에 앉아 물을 마셨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그 소리가 좋았다. 도시에선 들을 수 없던 소리, 자연의 소리. 오후엔 장작을 패기로 했다. 집 뒤에 장작더미가 있었다. 도끼도 있었다. 덕수는 도끼를 들었다. 무거웠지만 할만했다. 장작을 올려놓고 내리쳤다. 쪼개지는 소리가 시원했다. 통쾌했다. 다시 내리쳤다. 장작이 쪼개졌다. 1시간쯤 장작을 팼다. 손에 물집이 생길 것 같아 장갑을 꼈다. 땀이 흘렀다. 옷이 젖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다. 몸을 쓰는 게 오랜만이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장작을 다 패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샤워를 했다. 물이 차가웠다. 온수가 잘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상쾌했다. 몸이 가벼워졌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라디오를 다시 켰다. 저녁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사연을 읽어주는 시간이었다. 청취자들이 보낸 사연. 대부분 일상적인 이야기였다. 가족 이야기, 직장 이야기, 꿈 이야기. 덕수는 들으며 공감했다. 한 사연이 귀에 들어왔다. 혼자 사는 노인의 이야기였다. 외롭지만 새로운 취미를 찾아 행복하다는 내용. 덕수는 라디오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뭔가 찾아봐야겠네. 혼잣말이었다. 저녁을 먹으면서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덕수는 밥을 먹다 말고 밖으로 나갔다. 마당에 서서 노을을 봤다. 하늘 전체가 붉었다. 구름도 붉었다. 산도 붉었다. 노을을 보며 덕수는 생각했다.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매일 볼 수 있구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밤이 됐다. 덕수는 라디오를 들으며 이불을 펴고 누웠다. 밤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덕수는 음악을 잘 몰랐다. 하지만 듣기엔 좋았다. 마음이 편해졌다. 음악을 들으며 덕수는 하루를 정리했다. 오늘 뭘 했나? 잡초를 뽑았다. 장작을 팼다. 라디오를 들었다. 노을을 봤다. 간단한 하루였다. 하지만 충실했다. 무언가를 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라디오에서 DJ가 말했다. 혼자 계신 분들 외롭지 않으세요. 라디오가 함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하루가 소중합니다. 덕수는 웃었다. 맞는 말이었다. 라디오가 있어서 덜 외로웠다. 다음 날도 비슷했다. 라디오를 켜고 일하고 쉬고 라디오를 듣고 반복되는 하루. 하지만 지루하지 않았다. 매일 조금씩 다른 소리가 있었다. 새소리, 바람소리, 빗소리. 어느 날 비가 왔다. 아침부터 내렸다. 덕수는 처마 밑에 앉아 비를 봤다. 빗소리가 좋았다. 지붕에 떨어지는 소리, 땅에 떨어지는 소리. 모두 달랐다. 덕수는 그 소리들을 구분하며 들었다. 라디오에서 빗소리에 어울리는 음악이 나왔다. 피아노 곡이었다. 덕수는 눈을 감고 들었다. 빗소리와 피아노 소리가 어울렸다. 완벽한 조화였다. 덕수는 그 순간이 좋았다. 평화로웠다. 비가 그치고 해가 났다. 마당에 물웅덩이가 생겼다. 덕수는 물웅덩이를 피해 걸었다. 공기가 달랐다. 상쾌했다. 풀냄새가 진했다. 덕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기분이 좋았다. 만복이 찾아왔다. 비 때문에 며칠 못 왔어요. 괜찮으셨어요? 덕수는 웃었다. 네, 괜찮았습니다. 라디오 들으며 잘 지냈어요.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다. 비 오는 날엔 라디오 듣기 좋죠? 덕수가 동의했다. 그렇습니다. 만복도 라디오를 듣는다고 했다.
같은 방송을 듣는다고. 두 사람은 라디오 이야기를 나눴다.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어떤 DJ가 좋은지, 공통된 화제가 있어서 좋았다. 대화가 이어졌다. 만복이 떠날 때 덕수는 한결 가벼웠다. 저녁 덕수는 라디오를 들으며 메모를 했다. 오늘 있었던 일들. 비가 왔다. 라디오를 들었다. 만복이 왔다. 간단한 메모였다. 하지만 하루를 기록하는 게 의미 있게 느껴졌다. 라디오에서 마지막 곡이 흘러나왔다. 하루가 끝나는 시간. 덕수는 라디오를 끄지 않았다. 켜둔 채로 잤다. 목소리가 들리는 게 좋았다. 완전히 혼자가 아닌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침 덕수는 청소를 하기로 했다. 구석구석 먼지가 쌓여 있었다. 방부터 시작했다. 이불을 개고 책상을 닦았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 오래된 봉투 하나가 있었다. 덕수는 봉투를 꺼냈다. 누렇게 바랬다. 먼지를 털었다. 봉투 겉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덕수 귀하. 아내의 글씨였다. 덕수는 가슴이 뛰었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었다. 안에 편지 한 장과 서류 몇 장이 있었다. 먼저 편지를 펴봤다. 아내의 글씨가 빼곡했다. 덕수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혼자일 거예요. 미안해요. 먼저 가서 당신을 혼자 두고 가는 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덕수는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흘렀다. 계속 읽었다. 당신 이름으로 남겨둔 게 있어요. 많진 않지만 당신 몫이에요. 서류가 같이 들어있을 거예요. 필요할 때 쓰세요.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말고 당신을 위해 쓰세요. 덕수는 서류를 봤다. 은행 통장 사본이었다. 예금 내역이 적혀 있었다. 금액을 봤다. 적지 않았다. 덕수는 몰랐다. 아내가 이런 걸 준비했는지. 편지를 계속 읽었다. 당신은 착해요. 너무 착해서 걱정이에요. 남한테 패 끼치기 싫어하고 항상 조심하고 이제는 당신도 당신 인생을 사세요.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곳 가고 먹고 싶은 거 먹으세요. 덕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아내가 옆에 있는 것 같았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덕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서류를 자세히 봤다. 통장은 아내 명의였다. 하지만 수익자가 덕수로 되어 있었다. 아내가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덕수에게 넘어오게 해놨다. 덕수는 감탄했다. 아내가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했다니. 은행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은행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 만복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덕수는 편지와 서류를 조심스럽게 챙겼다. 다시 봉투에 넣었다. 만복의 집으로 갔다. 처음 가보는 길이었다. 조금 걸으니 집이 보였다. 작은 집이었다. 덕수는 대문을 두드렸다. 만복이 나왔다. 웬일이세요? 덕수가 사정을 설명했다. 만복은 알아들었다. 은행이요? 읍내까지 가야 해요. 버스 타고 1시간쯤 걸려요. 덕수는 버스 시간을 물었다. 하루에 2번 와요. 아침 9시하고 오후 2시. 제가 같이 갈까요? 덕수는 손을 저었다. 괜찮습니다. 혼자 다녀올 수 있어요. 만복이 버스 정류장 위치를 알려줬다. 다음 날 아침 덕수는 일찍 일어났다. 준비를 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정류장은 마을 입구에 있었다. 벌써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덕수는 줄 끝에 섰다. 버스가 왔다. 덕수는 탔다. 자리에 앉았다. 버스가 출발했다. 조금 덜컹거렸지만 괜찮았다. 덕수는 창밖을 봤다. 농과 밭이 지나갔다.
산이 지나갔다. 1시간쯤 가니 읍내가 나타났다. 작은 도시였다. 버스가 터미널에 섰다. 덕수는 내렸다. 은행을 찾았다. 멀지 않았다. 걸어갔다. 은행에 들어갔다. 번호표를 뽑았다. 기다렸다. 한 30분쯤 기다리니 차례가 왔다. 창구로 갔다. 직원에게 서류를 보여줬다. 이게 제 아내가 남긴 건데요. 직원이 서류를 봤다. 신분증 있으세요? 덕수는 신분증을 꺼냈다. 직원이 확인했다. 잠시만요. 컴퓨터를 확인했다. 시간이 걸렸다. 덕수는 기다렸다. 확인됐습니다. 이덕수 고객님 명의로 되어 있네요.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다. 통장 만드시겠어요?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절차를 밟았다.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다. 통장이 나왔다. 덕수는 통장을 받았다. 잔액을 봤다. 아내가 남긴 돈. 덕수는 뭉클했다. 아내가 마지막까지 자기를 챙겼다. 고마웠다. 은행을 나와 읍내를 걸었다. 오랜만에 보는 거리였다. 사람들이 분주했다. 가게들이 즐비했다. 덕수는 천천히 걸으며 구경했다. 작은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었다. 된장찌개 정식. 오랜만에 밖에서 먹는 밥이었다. 맛있었다.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했다. 내 돈으로 내 밥을 사 먹는 것. 뿌듯했다. 읍내를 더 돌아보고 싶었지만 버스 시간이 다가왔다. 터미널로 갔다. 버스를 탔다. 집으로 돌아왔다. 해가 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 통장을 책상 위에 놓았다. 아내 사진 옆에 여보 고마워요. 덕분에 마음이 든든해요. 당신이 남겨준 것 소중히 쓸게요. 덕수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했다. 이제 뭘 할까? 아내가 말했다.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덕수는 생각했다. 하고 싶은 게 뭘까? 천천히 찾아보자. 라디오를 켰다. 음악이 흘렀다. 덕수는 라디오를 들으며 생각했다. 천천히 찾아보자. 내가 하고 싶은 것. 아직 시간은 있다. 서두를 필요 없다.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아내의 마지막 부분이 눈에 들어왔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당신도 당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사랑해요. 덕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나도 사랑해요, 여보. 당신 말대로 살아볼게요. 나한테도 좋은 사람이 되어볼게요. 덕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었다. 소중히 보관할 것이다. 새벽부터 하늘이 어두웠다. 구름이 낮게 깔렸다. 덕수는 창밖을 보며 비가 올 것 같다고 생각했다. 라디오를 켰다. 기상청 예보가 나왔다. 오늘 오후부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산간 지역은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덕수는 집안을 점검했다. 창문을 확인하고 빗물이 새는 곳이 없나 살폈다. 지붕도 올려다봤다. 기와가 몇 개 어긋나 있었다. 손을 쓸 수 없었다. 그냥 두기로 했다.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았다. 오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늘었다. 하지만 점점 굵어졌다. 점심때쯤 되니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뚫린 것처럼 퍼부었다. 덕수는 처마 밑에서 비를 봤다. 빗줄기가 세차게 내렸다. 마당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배수가 잘 안 됐다. 물웅덩이가 점점 커졌다. 덕수는 빗자루로 물을 쓸어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물이 계속 차올랐다. 덕수는 일단 지켜보기로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오후가 되자 비는 더 세졌다. 천둥이 쳤다. 번개가 쳤다. 집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덕수는 방 안에 앉아 있었다. 라디오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각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산사태 위험이 있으니 주민 여러분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는 창밖을 봤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빗줄기가 너무 세서 시야가 흐렸다. 산도 보이지 않았다. 논도 보이지 않았다. 온통 회색빛이었다. 덕수는 침착하게 상황을 살폈다. 저녁 때가 됐다. 비는 여전했다. 멈출 기미가 없었다. 덕수는 촛불을 준비했다. 혹시 정전이 될까봐. 손전등도 꺼냈다. 건전지를 확인했다. 다행히 작동했다. 비상식량도 챙겨뒀다. 밥을 지으려다 말았다. 가스를 아껴야 할 것 같았다. 라면을 끓였다. 간단히 먹었다. 식욕이 별로 없었다. 빗소리가 너무 커서 신경이 쓰였다. 하지만 당황하지는 않았다. 밤 8시쯤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 집안이 암흑이 됐다. 덕수는 준비한 손전등을 켰다. 촛불에 불을 붙였다. 희미한 빛이 방을 비췄다. 다행히 미리 준비해뒀다. 라디오는 건전지로 작동했다. 계속 틀어뒀다. 라디오가 유일한 외부 연결이었다. 진행자가 말했다. 정전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 조금만 참으세요.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는 이불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춥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 불안했다. 빗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덕수는 심호흡을 했다. 괜찮아. 견딜 수 있어. 밤 10시쯤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우지끈하는 소리. 덕수는 귀를 기울였다. 다시 들렸다. 뭔가 부러지는 소리. 덕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밖을 봤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다. 손전등을 비췄다. 마당 한쪽에 나무가지가 떨어져 있었다. 오래된 나무에서 가지가 부러진 것이었다. 덕수는 안도했다. 집은 무사했다. 큰 가지가 아니라 다행이었다.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이불을 덮고 앉아 있었다. 잠을 자려 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빗소리가 너무 컸다. 천둥 소리도 계속됐다. 덕수는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였다. 음악이 흘렀다. 시계를 봤다. 자정이 넘었다. 비는 여전했다. 덕수는 생각했다. 아침이 오면 괜찮아질 거야. 지금은 견디면 돼. 스스로를 다독였다. 새벽 2시쯤 빗소리가 조금 잦아들었다. 덕수는 귀를 기울였다. 확실히 약해졌다. 안도했다. 최악은 지난 것 같았다. 덕수는 눈을 감았다. 이제야 졸음이 왔다. 잠깐 졸았다. 1시간쯤. 새벽 3시에 다시 깼다. 밖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빗소리가 아니었다. 물이 흐르는 소리. 덕수는 일어났다.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다. 마당에 물이 좀 넘쳤다. 산에서 물이 내려온 것 같았다. 배수로가 막힌 듯했다. 물이 집 쪽으로 흘렀다. 덕수는 침착하게 움직였다. 삽을 들고 배수로를 살폈다. 흙과 낙엽이 막혀 있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퍼냈다. 물이 차가웠다. 손이 시렸다. 하지만 천천히 꾸준히 했다. 급할 것 없었다. 1시간쯤 작업했다. 배수로가 뚫렸다. 물이 흘러나가기 시작했다. 마당에 물이 서서히 빠졌다. 덕수는 흡족해했다. 해냈다. 혼자서 집 안으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었다. 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을 봤다. 피곤한 얼굴이 보였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이겨냈다. 이불에 누워 라디오를 들었다. 새벽 방송이 나왔다. 밤새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는 곧 그칠 예정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진행자의 목소리가 위로가 됐다. 덕수는 눈을 감았다. 새벽 5시쯤 비가 멎었다. 완전히 멎었다. 고요했다. 덕수는 밖으로 나갔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하늘이 밝아졌다. 구름이 걷혔다. 마당을 봤다. 조금 엉망이었다. 진흙이 여기저기 있었다. 떨어진 나뭇가지들이 있었다. 하지만 집은 무사했다. 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잘 견뎌냈다. 해가 떴다. 빛이 퍼졌다. 마당이 환해졌다. 덕수는 해를 봤다. 눈이 부셨다. 따뜻했다. 새로운 아침이었다. 만복이 찾아왔다. 지팡이를 짚고 서둘러 왔다. 괜찮으세요? 밤새 걱정했어요. 덕수는 웃었다. 괜찮습니다. 잘 견뎠어요. 만복이 마당을 봤다. 혼자 이 밤을 견디셨구만. 대단하세요. 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잘하셨어요. 만복이 도와주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마당을 치웠다. 나뭇가지를 치우고 진흙을 쓸었다. 오전 내내 작업했다. 점심때가 되니 마당이 깨끗해졌다. 덕수는 만복에게 점심을 대접했다. 라면을 끓이고 김치를 꺼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먹었다. 만복이 말했다. 혼자 견디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해내셨어요. 이제 자신감 생기셨을 거예요.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만복이 웃었다. 그게 중요해요.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것. 그날 밤 덕수는 일찍 잠들었다. 피곤했다. 하지만 마음은 편했다. 가장 긴 밤을 견뎌냈다. 스스로 해냈다. 그게 자신감이 됐다. 앞으로 무슨 일이 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낯선 차 한 대가 집 앞에 섰다. 덕수는 마당에서 일하다 차를 봤다. 검은색 승용차였다. 누가 내렸다. 정장을 입은 여자였다. 가방을 들고 있었다. 여자가 대문으로 다가왔다. 이덕수님 계신가요? 정중한 목소리였다. 덕수는 삽을 내려놓고 다가갔다. 제가 이덕수인데요. 여자가 명함을 꺼냈다. 법무사 박정임입니다. 약속은 못 잡았지만 중요한 일이 있어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덕수는 명함을 받았다. 법무사, 무슨 일일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박정임이 미소 지었다. 좋은 소식입니다.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 안으로 안내했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았다. 박정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댁의 부인께서 생전에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몇 가지 법적 절차를 진행하셨는데요. 덕수는 귀를 기울였다. 박정임이 서류를 펼쳤다. 부인께서는 이덕수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탁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셨고요. 덕수는 이해가 안 됐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박정임이 차근차근 설명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덕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장치를 만들어 두신 겁니다. 덕수는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박정임이 계속 말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누군가 결정을 내리려 할 때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확보해 두신 거죠. 덕수는 놀랐다. 아내가 그런 걸 준비했다니. 그럼 제가 여기 온 것도 박정임이 부드럽게 물었다. 본인의 의사셨습니까? 아니면 가족분들의 권유였나요? 덕수는 잠시 생각했다. 아들이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동의했고요. 지금은 여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박정임이 고개를 끄덕였다.
중요한 건 앞으로도 이덕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부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요. 덕수는 목이 메었다. 아내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구나.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 했구나. 고마웠다. 박정임이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부인께서 남기신 법적 문서입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이덕수님의 재산과 거주지, 선택권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본인 동의 없이는 누구도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덕수는 서류를 봤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다. 박정임이 친절하게 설명했다. 간단히 말하면 이덕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살지, 어떻게 살지 모두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덕수는 펜을 들었다. 손이 약간 떨렸다. 서명란을 봤다. 이 서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자유, 선택권, 존엄. 덕수는 천천히 이름을 썼다. 박정임이 서류를 챙겼다. 이제 이덕수님은 법적으로 보호받으실 겁니다. 만약 누가 님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명함을 한 장 더 줬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박정임이 떠나기 전 덕수가 물었다. 제 아내가 왜 이런 걸 준비했을까요? 박정임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사랑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자유롭게 사시길 바라셨으니까요. 차가 떠났다. 덕수는 명함을 들고 서 있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 덕수는 방으로 들어가 아내 사진을 봤다. 여보, 당신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구려. 고맙소. 그날 저녁 덕수는 곰곰이 생각했다. 이제 선택할 수 있다.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다. 아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은가? 답은 명확했다. 아니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곳보다 여기가 좋았다. 자유로웠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다. 외롭긴 했다. 분명히 외로웠다. 하지만 견딜만 했다. 만복이 있었다. 라디오가 있었다. 무엇보다 자존감이 있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덕수는 결심했다. 여기서 살겠다. 적어도 지금은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그게 중요했다. 선택의 주체가 되는 것. 며칠 후 성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마을 회관에 공중전화가 있었다. 만복이 전화 왔다고 알려줬다. 덕수는 회관으로 갔다.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건강하세요? 성우의 목소리였다. 덕수는 밝게 대답했다. 잘 지낸다. 걱정 마라. 성우가 말했다. 다음 주에 갈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덕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아들아, 급하게 올 필요 없다. 나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하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요?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덕수는 웃었다. 불편한 게 있긴 하지. 하지만 내가 알아서 한다. 너도 바쁜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나도 내 생활이 생겼어. 성우가 말했다. 그래도 정기적으로 연락은 드릴게요. 덕수가 대답했다. 그래. 그 정도면 좋다. 서로 부담 안 되게 하자. 전화를 끊고 나오는데 만복이 있었다. 아들한테 전화였어요? 덕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만복이 물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덕수가 대답했다. 너무 자주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로 편하게 지내자고요. 만복이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제 완전히 적응하셨네요. 자기 삶을 사는 법을 아신 거예요. 덕수도 웃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덕수는 라디오를 켰다. 저녁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진행자가 말했다. 여러분, 오늘은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중요한 건 누가 선택하느냐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다. 누가 선택하느냐? 이제 덕수는 스스로 선택한다. 타인이 정해준 삶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삶을 산다. 그게 중요했다. 한 달이 지났다. 어느 토요일 오후 차 소리가 들렸다. 덕수는 마당에서 고개를 들었다. 익숙한 차였다. 성우의 차였다. 약속한 날이었다. 차가 섰다. 성우가 내렸다. 혼자였다. 며느리와 손자들은 없었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대문으로 왔다. 아버지. 목소리가 밝았다. 덕수는 삽을 내려놓았다. 왔구나. 잘 왔다. 밝은 목소리였다. 성우는 마당을 둘러봤다. 깨끗했다. 잡초가 없었다.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한쪽엔 작은 텃밭도 보였다. 여기 혼자 다 하셨어요? 덕수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할 일이 있어야 하루가 가더라. 텃밭도 만들었어. 채소도 키우고. 성우는 감탄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활기차 보인 적이 언제였나? 들어가실래요? 덕수가 물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덕수는 물을 끓였다. 차를 내왔다. 성우는 방을 둘러봤다. 깔끔했다. 정돈되어 있었다. 아내 사진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성우가 가방에서 물건을 꺼냈다. 쌀이랑 반찬거리 가져왔어요. 필요한 거 더 있으세요? 덕수는 고맙게 받았다. 고맙다. 이것만 있으면 충분해.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사실은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덕수는 차를 마시며 들었다. 제가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여기 모신 게 정말 잘한 일인가? 아버지께서 행복하신가? 성우의 목소리가 진지했다. 그래서 다시 같이 살면 어떨까 해서요. 제가 더 잘할게요. 방도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고. 덕수는 차를 내려놓았다. 성우를 봤다. 성우는 진심 어린 눈빛이었다. 덕수는 천천히 말했다. 고맙다, 아들아. 내 마음은 충분히 알겠다. 하지만 아버지 성우가 말하려 했지만 덕수는 손을 들었다. 내 말 좀 들어봐라. 나는 여기가 좋다. 성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덕수가 말을 이었다. 처음엔 나도 서운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여기 와서 깨달은 게 있어. 가족이라고 해서 꼭 함께 살 필요는 없다는 것. 하지만 아버지 혼자 성우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덕수는 웃었다. 혼자가 아니야. 여기 친구들도 생겼고 할 일도 있고 무엇보다 내가 내 주인이야.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 성우는 복잡한 표정이었다. 덕수가 계속 말했다. 너희 집에 있을 땐 내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었어. 말도 조심하게 되고 움직임도 조심하게 되고. 근데 여기선 달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아버지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덕수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너도 너 나름대로 힘들었다는 거 안다. 일도 바쁘고 가족 부양하느라 힘들고 나까지 돌보기 벅찼을 거야. 성우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아버지. 덕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할 것 없어. 이게 오히려 나한테는 좋은 기회였어. 여기 와서 나를 다시 찾았거든.
다시 찾으셨다고요? 성우가 물었다. 덕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가 누군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런 걸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어. 성우는 아버지를 봤다. 예전과 달랐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다. 눈빛이 살아 있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덕수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외롭지. 가끔은 아주 외로워. 근데 너희 집에 있을 때도 외로웠어.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힘들더라. 성우는 아무 말도 못했다. 덕수가 차를 따라줬다. 마셔라. 내가 직접 만든 차야. 성우는 차를 마셨다. 따뜻했다. 아버지, 그래도 가끔은 뵙고 싶어요. 성우가 말했다. 덕수가 웃었다.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면 돼. 그리고 전화도 하고. 그 정도면 충분해. 성우가 물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말씀하세요. 덕수는 생각하다 말했다. 다음에 올 때 쌀이랑 반찬거리만 좀 가져다 주면 돼. 그 외엔 내가 알아서 한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성우가 일어섰다. 전 이만 가볼게요. 길이 어두워지기 전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덕수도 일어났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두 사람은 대문까지 걸었다. 성우가 차에 올라타기 전 돌아봤다. 아버지, 진심으로 괜찮으시죠? 덕수는 환하게 웃었다. 괜찮다. 오히려 행복해. 걱정 마라. 성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감사해요, 아버지. 이해해 주셔서. 덕수는 손을 저었다. 이해할 게 뭐 있어. 서로 잘 살면 되는 거지. 차가 출발했다. 덕수는 손을 흔들었다. 성우도 손을 흔들었다. 차가 멀어졌다. 먼지가 일었다. 덕수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덕수는 아내 사진을 봤다. 여보, 아들이 다녀갔소.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 근데 거절했소. 사진 속 아내가 환하게 웃는 것 같았다. 내가 잘한 거 맞지? 덕수는 혼자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덕수는 알았다. 잘한 거라고. 자기 삶을 선택한 거라고. 그게 옳은 거라고. 저녁을 먹으며 덕수는 생각했다. 성우도 이제 편할 것이다. 서로에게 부담이 안 되니까. 이게 맞는 거다. 사랑한다고 해서 꼭 함께 살 필요는 없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다. 라디오를 켰다. 음악이 흘렀다. 덕수는 음악을 들으며 설거지를 했다. 마음이 편했다. 무언가 정리가 된 기분이었다. 앞으로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다. 마을 회관에 가기로 했다. 만복이 말했었다. 회관에서 매주 일요일에 어르신들이 모인다고. 아침을 먹고 준비를 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울을 봤다. 머리를 빗었다. 오랜만에 외출하는 기분이었다. 기분이 좋았다. 회관까지는 걸어서 20분쯤 걸렸다. 천천히 걸었다. 날씨가 좋았다. 하늘이 맑았다. 바람이 시원했다. 길을 걸으며 인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회관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분이 모여 계셨다. 대부분 어르신들이었다. 바둑을 두시는 분, 화투를 치시는 분, 그냥 담소를 나누시는 분들. 덕수는 문간에 서서 잠깐 망설였다. 만복이 덕수를 봤다. 이 선생님, 오셨구만.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다른 분들도 덕수를 봤다.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다. 만복이 덕수를 안으로 안내했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산 너머 집에 사시는 이덕수 선생님이에요. 사람들이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따뜻한 환영이었다. 덕수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앉았다. 옆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다. 저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여기 산 지 5년 됐어요. 환영합니다. 덕수는 자기소개를 했다. 이덕수입니다. 몇 달 전에 왔습니다. 김영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래요? 적응은 좀 되셨어요? 덕수가 대답했다. 네, 천천히 적응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하나씩 자기소개를 했다. 모두 비슷한 사연이었다. 자식들과 떨어져 살게 됐다는 것. 처음엔 적응하기 어려웠다는 것. 이제는 나름 괜찮다는 것. 한 할머니가 밝게 말씀하셨다. 우리 다 비슷한 처지예요.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가족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죠. 서로 돕고 살아요. 사람들이 웃었다. 따뜻한 웃음이었다. 덕수는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 그게 위로가 됐다. 혼자가 아니었다. 오전 내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농사 이야기, 건강 이야기, 옛날 이야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었지만 재미있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오랜만이었다. 좋았다. 점심때가 되자 회관에서 식사를 준비했다. 간단한 국밥이었다. 모두 함께 둘러앉아 먹었다. 덕수는 오랜만에 여럿이 먹는 밥을 먹었다. 맛있었다. 무엇보다 함께라는 게 좋았다. 식사 후 누군가 라디오를 켰다.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한 할머니가 일어나 춤을 추셨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웃음소리가 터졌다. 덕수도 웃었다. 마음이 따뜻했다. 오후가 되어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셨다. 덕수도 일어섰다. 만복이 같이 걸어주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어땠어요? 괜찮았죠? 만복이 물었다. 덕수가 대답했다.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와야겠어요. 만복이 환하게 웃었다. 그러세요. 매주 오세요. 우리도 새로운 분 오시면 반가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덕수는 생각했다. 혼자가 아니구나.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있구나. 그게 큰 위로였다. 외롭지만 혼자는 아니었다. 며칠 후 덕수는 작은 텃밭을 더 가꾸기로 했다. 마당 한쪽을 더 팠다. 흙을 고르고 씨앗을 뿌렸다. 상추, 고추, 토마토. 간단한 채소들이었다. 매일 아침 물을 줬다. 싹이 트는 걸 봤다. 작은 잎이 나왔다. 자라는 걸 보는 게 즐거웠다. 생명이 자라는 걸 지켜보는 것. 보람찼다. 만복이 가끔 찾아와 조언을 해줬다. 이 정도 자라면 웃거름을 줘야 해요. 벌레가 생기면 이렇게 하세요. 덕수는 메모를 했다. 하나씩 배워갔다. 즐거웠다. 한 달쯤 지나자 채소가 제법 자랐다. 상추를 따서 먹었다. 직접 키운 상추였다. 맛이 달랐다. 뿌듯했다. 내 손으로 키운 것을 먹는다는 게. 어느 날 덕수는 회관에 상추 한 봉지를 가져갔다. 제가 키운 겁니다. 드세요. 사람들이 좋아했다. 오, 이거 싱싱한데요? 고맙습니다. 정성이 느껴져요. 덕수는 기분이 좋았다.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게,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줄 수도 있다는 게, 존재의 가치를 느꼈다. 회관에서 덕수는 점점 친해졌다. 이름을 외우고 얼굴을 기억했다. 사람들도 덕수를 챙겼다. 이 선생님, 오늘은 안 왔네? 어디 편찮으신가? 서로 걱정하고 챙기는 관계가 됐다. 덕수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 하지만 서로를 챙기고 의지하는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 나쁘지 않았다. 아니, 좋았다. 어느 주말 성우가 다시 찾아왔다. 약속대로 쌀과 반찬거리를 가져왔다. 덕수는 고마웠다. 하지만 텃밭을 보여주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나도 이제 뭐 좀 키워 먹어. 많이 안 가져와도 돼. 성우는 텃밭을 봤다. 채소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다. 아버지, 대단하세요. 직접 다 하신 거예요? 덕수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만보기가 좀 도와주긴 했지만. 성우는 감탄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활기차게 사실 줄 몰랐다. 덕수가 말했다. 사람은 할 일이 있어야 해. 그래야 살아있는 것 같아. 여기 와서 그걸 알았어. 성우가 물었다. 정말 행복하세요? 덕수가 환하게 웃었다. 그래. 행복해. 내 방식대로 사니까. 자유로워서 좋아. 성우는 안도했다. 아버지가 정말 잘 지내시는 것 같았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목소리에 생기가 있었다. 성우는 그제야 마음이 편해졌다. 그래도 자주 연락드릴게요, 아버지. 성우가 말했다. 덕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하자. 하지만 너무 걱정은 하지 마라. 나도 내 생활이 있으니까. 성우가 떠나고 덕수는 텃밭을 돌봤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 저녁이 됐다. 라디오를 켰다. 음악이 흘렀다. 덕수는 만족스럽게 하루를 마감했다. 충만한 하루였다. 석 달쯤 지났을까? 어느 날 회관에서 김영수가 말했다. 우리 마을 라디오 있는 거 아세요? 덕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마을 라디오요? 김영수가 설명했다. 읍내 라디오 방송국에서 매주 한 번씩 마을 사람들 이야기를 받아요. 사연을 보내면 방송에 나와요. 우리 같은 어르신들 이야기도 많이 소개하고요. 덕수는 흥미가 생겼다. 그래요? 만복이 거들었다. 맞아요. 저도 한번 사연 보낸 적 있어요. 방송에서 읽어주더라고요. 신기하고 좋았어요. 다른 할머니도 말씀하셨다. 나도 해볼까 했는데 뭘 쓸지 모르겠더라고. 덕수는 생각에 잠겼다. 라디오. 자기가 매일 듣는 라디오. 그곳에 자기 이야기를 보낼 수 있다니. 무슨 이야기를 쓸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집으로 돌아와 덕수는 책상에 앉았다. 편지지를 꺼냈다. 펜을 들었다. 한참을 망설이다 쓰기 시작했다. 저는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덕수는 잠시 멈췄다. 계속 써야 하나. 하지만 손은 움직였다.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친구들을 만나고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혼자지만 외롭지만은 않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 마음이 편해졌다. 계속 썼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가 들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덕수는 창밖을 봤다. 텃밭이 보였다.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다. 저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편지를 다 쓰고 읽어봤다. 마음이 담겼다. 솔직했다. 하지만 부정적이지 않았다. 희망이 있었다. 덕수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다. 라디오 방송국 주소를 적었다. 김영수에게 물어서 알아낸 주소였다. 다음 날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붙였다. 읽힐까? 잘 모르겠다. 하지만 보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내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는 것. 일주일이 지났다.
덕수는 라디오를 들으며 저녁을 먹고 있었다. 프로그램 중간 진행자가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사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덕수는 귀를 기울였다. 설마. 진행자가 계속 말했다. 이덕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덕수는 깜짝 놀라 라디오를 쳐다봤다. 진행자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덕수가 쓴 글이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귓가에 울렸다. 진행자의 목소리로 듣는 자기 이야기. 신기했다. 감동적이었다. 편지 낭독이 끝나고 진행자가 말했다. 이덕수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계시지만 혼자가 아니시네요.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을 응원합니다.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되실 거예요. 덕수는 눈물이 났다.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들었다. 이해했다. 응원했다. 그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다. 가슴이 벅찼다. 다음 날 회관에 가니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어제 라디오 들었어요? 응, 들었어. 정말 좋더라. 덕수가 들어서자 만복이 달려왔다. 이 선생님, 라디오 들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덕수는 쑥스럽게 웃었다. 예, 저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정말 잘 쓰셨어요. 우리 마음을 대변해 주셨어요.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덕수는 얼굴이 빨개졌다. 김영수가 제안했다. 이 선생님, 우리도 같이 사연 보내요. 우리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날부터 회관에선 글쓰기 모임이 생겼다.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각자 사연을 썼다. 어떤 분은 자식 이야기를, 어떤 분은 젊은 시절 이야기를, 어떤 분은 지금의 소소한 행복을 썼다. 덕수는 그 모임의 중심이 됐다. 글을 비교적 잘 쓰는 편이었다. 다른 분들의 글을 읽어드리고 조언도 해드렸다. 여기 이 부분은 이렇게 쓰면 더 마음이 전해질 것 같아요. 이 이야기 참 좋네요. 꼭 보내세요. 사연들이 하나둘 라디오에 소개되기 시작했다. 만복의 사연, 김영수의 사연, 박할머니의 사연. 매주 누군가의 목소리가 라디오를 타고 퍼져나갔다. 작은 마을의 이야기가 세상으로 전해졌다. 사람들은 변했다. 예전엔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았다. 이젠 이야기를 만들며 살았다. 오늘 있었던 일을 글로 쓰고 느낌을 표현했다. 삶이 의미를 가졌다.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다는 걸 느꼈다. 덕수도 계속 사연을 보냈다. 텃밭 이야기, 폭우를 견딘 이야기, 아내가 남긴 편지 이야기, 회관 친구들 이야기. 하나씩 보냈다. 대부분 방송에 소개됐다. 덕수의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됐다. 어느 날 라디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회관 공중전화로 이덕수님께 방송국 방문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요.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요청하셨습니다. 덕수는 잠깐 망설였다. 방송국까지 가야 한다니. 하지만 사람들이 권했다. 가세요. 우리 대표로. 이 선생님이 가셔야죠. 덕수는 결국 승낙했다. 일주일 후 덕수는 읍내 방송국으로 갔다. 작은 건물이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젊은 여자 PD가 따뜻하게 맞았다. 이덕수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사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많은 분들께서 용기를 얻으셨어요. 스튜디오로 안내됐다. 마이크가 있었다. 헤드폰을 썼다. PD가 친절하게 설명했다.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질문 드릴 테니 자연스럽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긴장 안 하셔도 돼요.
녹음이 시작됐다. 진행자가 부드럽게 물었다. 이덕수님, 시골로 오시게 된 계기가 뭔가요? 덕수는 천천히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들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어떠셨어요? 덕수는 솔직하게 말했다.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저를 다시 찾았거든요. 어떻게 찾으셨나요? 덕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제가 누군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런 걸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감탄했다. 정말 멋진 말씀이세요. 혼자 사시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덕수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외롭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혼자는 아닙니다. 친구들이 있고 라디오가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자유롭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진행자가 물었다. 덕수는 깊이 생각하다 천천히 말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누가 정해준 삶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삶을 사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인터뷰는 1시간쯤 진행됐다. 덕수는 자기 이야기를 했다. 아내 이야기, 아들 이야기, 텃밭 이야기, 폭우 이야기, 회관 친구들 이야기. 숨기지 않았다.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희망을 담았다. 녹음이 끝나고 PD가 말했다. 정말 좋은 인터뷰였어요.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덕수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방송국을 나오는데 PD가 명함을 줬다. 또 좋은 이야기 있으면 보내주세요. 계속 응원할게요. 이덕수님 같은 분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덕수는 명함을 받았다. 그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덕수는 창밖을 봤다. 논이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가을이었다. 시간이 참 빨리 갔다. 여기 온 지 벌써 계절이 바뀌었다. 그리고 덕수도 많이 변했다. 일주일 후 인터뷰가 방송됐다. 덕수는 라디오 앞에 앉아 들었다. 자기 목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떨리지 않고 또박또박 말했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인터뷰 마지막 부분, 덕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저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존재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야기가 있고 꿈이 있고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덕수는 라디오를 들으며 눈물이 났다. 자기가 한 말인데도 감동적이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숨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아직 할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도 가치가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덕수는 라디오를 껐다. 밖으로 나갔다. 별이 떠 있었다. 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마음이 평온했다. 다음 날 회관에 가니 사람들이 환호했다. 어제 방송 들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자랑이에요. 덕분에 우리도 용기가 났어요. 덕수는 웃었다. 쑥스러웠지만 기분이 좋았다. 김영수가 말했다. 이 선생님 덕분에 우리도 깨달았어요.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우리 이야기도 가치가 있다는 걸. 만복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가 잊혀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도 살아있어요.
그날부터 회관은 더 활기찼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더 적극적으로 나눴다. 글을 썼다. 라디오에 보냈다. 하나씩 방송에 소개됐다. 작은 마을의 목소리가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그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도 가치 있다는 것을. 덕수는 매주 회관에 갔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글을 읽어주고 함께 웃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공동체의 일원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목소리였다. 저녁이면 라디오를 들었다. 누군가의 사연이 나왔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 이야기. 덕수는 공감하며 들었다. 때론 눈물을 흘리며, 때론 웃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덕수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어느 날 밤, 덕수는 아내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소? 혼자지만 괜찮소? 당신이 남겨준 것들 덕분에 잘 살고 있소. 그리고 내 목소리를 찾았소. 사진 속 아내가 환하게 웃는 것 같았다. 덕수도 웃었다. 고맙소. 끝까지 날 지켜줘서.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소.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것처럼. 창밖을 봤다. 달이 떠 있었다. 밝은 달이었다. 덕수는 달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내 삶이구나. 좋다. 정말 좋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렀다.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였다. 덕수는 노래를 따라 불렀다. 목소리가 쉬었지만 괜찮았다. 이제는 당당했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게 두렵지 않았다. 노래가 끝나고 덕수는 이불을 펴고 누웠다. 라디오는 켜둔 채로 진행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 덕수는 눈을 감았다. 마음이 편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다. 새들이 노래할 것이다. 텃밭에 물을 주고 친구들을 만나고 라디오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계속 나눌 것이다. 그게 덕수의 하루였다. 그게 덕수의 삶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화려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그것으로 충분했다. 덕수는 마침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다.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세상과 나누고 있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덕수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었다.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있음에 감사하며,